네, 이번 시간은 LED, 지난 시간에 이어서 LED를 계속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배울 것은 LED의 구조와 방사 형태, 그리고 LED의 특성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D 구조와 방사 형태라고 하는 것은 LED에서 빛이 어떻게 방출되는가, 출력되는 빛의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빛이 LED 외부로 나오는 면에 따라서 표면 방출이 있고요. 표면 방출. 그리고 단면 방출이 있습니다. 단면 방출. 그래서 표면 방출 LED를 SLED, Surface LED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단면 방출 LED를 ELED, Edge LED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활성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활성 영역은 영어로는 액티브 리전입니다. 액티브 리전. 그래서 재결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 광자가 방출되는 영역을 활성 영역이라고 부르고요. 주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공핍층에서 발생을 하겠죠. 재결합이 일어나는 곳이 공핍층이기 때문에 자, PM 접합 재료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동종 접합 LED가 있고요. 그리고 이종 접합 LED가 있습니다. 여기 이는 다를 이자입니다. 그래서 동종은 같은 종류의 반도체 재료로 이룰 P와 N형 반도체가 두 개가 같은 재료로 되어 있으면 동종 접합이고요. 이종 접합은 서로 다른 반도체로 되어 있으면 이종 접합 LED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은 동종 접합 LED 구조에서 P형과 N형이 같은 재료일 때, 그래서 같은 재료이기 때문에 P형과 N형은 굴절률이 같겠죠. 네. 그리고 여기 활성 영역, 공핍층인 활성 영역이고요. 여기서 빛이 나오는데 위의 그림은 SLED, Surface 표면 방출이 되고요. 그래서 이 면에서 위쪽 방향으로 표면으로 방출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빛이 이렇게 단면에서 엣지 부분에서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P형과 N형이 있는데 여기에 활성 영역이 P형과 N형보다 큰 굴절률을 가져서 이제 활성 영역 안으로 코어 활성 영역이 코어와 같은 역할을 해줘서 빛이 여기에서 이제 전반사를 일으켜서 엣지 부분에서 나오게 되고요. 이 반대면은 반사면을 둬서 반대로 나오지 않고 모두 한쪽 면으로 방출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것이 ELED, 단면 방출 LED가 되겠습니다. 자, 동종 접합 LED의 단점인데요. 동종 접합 LED는 동종 접합 LED의 활성 영역은 상대적으로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방출되는 광자의 수가 낮다는 거죠. 네. P형과 N형 반도체가 모두 같은 재료로 이루어져 있고 굴절률 역시 같습니다. 활성 영역에서 방출되는 광자는 주위 굴절률이 모두 같으므로 사방으로 퍼져 상당수가 다시 흡수됩니다. LED 외부로 방출되는 빛은 방사각이 넓고 또 광섬유와 결합되는 효율이 낮게 되는 것이 동종접합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종접합 LED는 실제 거의 사용되지 않고 현재 사용되는 것은 이종접합 LED가 주로 사용이 됩니다. 반도체 갭 에너지와 굴절률이 서로 다른 반도체를 접합한 LED가 이종접합 LED가 되겠습니다. 이종접합 구조를 사용하면 활성 영역을 제한하고 그리고 재결합이 한정된 영역에서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작은 영역에서 많은 양의 빛이 방출되는 거죠. 그래서 빛의 방출 방향을 한쪽으로 유도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광섬유와 결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접합 LED의 예를 보면 자, N형 반도체가 알루미늄, 갈륨, 아사나이드 그리고 또 P형 반도체가 알루미늄, 갈륨, 아사나이드인데 그 사이에 갈륨 아사나이드를 이렇게
그 활성 영역으로 이렇게 둡니다. 그래서 갈륨 아사나이드를 서로 다른 N형과 P형을 바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갈륨 아사나이드라고 하는 재료를 중간에 층을 하나를 만들어줘서 이쪽 층에 집중적으로 활성 영역이 만들어지고 빛이 이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방출될 수 있도록 합니다. 갈륨 아사나이드의 에너지는 알루미늄 갈륨 아사나이드보다 에너지 레벨이 에너지 갭이 작습니다. 그래서 재결합으로 광자가 방출되는 영역이 주로 갈륨 아사나이드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죠. 자, 여기 먼저 잠깐 그림을 보면 지금 여기 부분이 알루미늄 갈륨 아사나이드인데 N형 반도체고요. 이쪽 부분이 P형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갈륨 아사나이드 층이 있고요. 그래서 이 층의 에너지 갭이 상대적으로 다른 두 층에 비해서 작게 형성이 되고, 그래서 주로 이 층에서 전자의 재결합들이 발생해서 집중적으로 갈륨 아사나이드 층에서 빛이 방출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다른 N형과 P형 반도체 대비해서 굴절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빛이 방출되면서 또 여기서 빛이 전송되겠죠. 그래서 그 전반사를 일으켜서 여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빛이 엣지 방향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륨 아사나이드로 주입된 캐리어는 주위의 장벽에 의해서 활성 영역에 갇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주위의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굴절률이 낮기 때문에 여기에 주로 갇히게 되고, 갈륨 아사나이드 굴절률이 알루미늄 갈륨 아사나이드보다 높아 활성 영역의 광섬유 코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방출된 광자는 사방으로 퍼지지 않고 한쪽으로 방사되므로 광섬유와 접속하기가 쉽습니다. 집속시키기 쉽고요. 이중접합, 이중접합, 이 접합되는 이 부분을 이제 이중으로 만들어서 이중접합 LED는 밴드갭 다이어그램과 굴절 분포는 방금 우리가 본 대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업적인 LED는 더 나은 방사 효율과 방향성을 위해서 이 세 종류의 반도체를 접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중접합 LED를 사용한다. 자, 그리고 이제 외부 양자 효율과 전체 양자 효율, 우리가 앞에서 그 양자 효율을 배웠었는데 그 양자 효율은 내부 양자 효율이었죠. 내부 양자 효율이었고요. 이제는 빛이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우리 내부 양자 효율을 배울 때 어떻게 했냐면 빛이 모든 전자가 재결합을 일으켰는데 그 중에서 어떤 재결합은 빛으로 방출되는데 어떤 재결합은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생긴다. 그걸 내부 양자 효율이다. 그래서 전체 전자의 개수 대비 빛으로 발생되는 포톤의 개수를 비율로 했을 때 그게 양자 효율이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된 빛이 외부 양자 효율이라 그래서 이 활성 영역 밖으로 출력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ED 내부에서 생성된 광자의 일부는 흡수 또는 일부는 굴절률 차이에 의해서 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흡수와 다시 반사가 일어나서 출력된 빛이 손실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활성 영역의 굴절률은 N이고 공기의 굴절률이 1이므로 전반사가 일어나는 임계각이 존재를 하는데 이 임계각보다 큰 경우는 반사를 일으켜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면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은 이 임계각보다 작은 각으로 방사됐을 때만 밖으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 큰 각으로 들어오면 다시 반사돼서 뒤로 빠지고 그러면은 이제
광의 손실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LED 외부로 방출되는 광자의 각은 세타 C의 원뿔 내에서 존재하는 광자만 토탈 LED에서 방사되는 빛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외부 양자 효율을 이제 정의를 하면 단위 시간당 LED 내부에서 생성된 광자의 수와 단위 시간당 실제 LED 밖으로 방출되는 광자 수 비를 뜻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방사된 광자가 사방으로 균일하게 퍼진다면 이때 그 외부 양자 효율은 n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1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굴절률, 여기서 이제 그 P형 반도체의 굴절률을 알면 이것을 구할 수가 있다. 외부 양자 효율을 구할 수가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LED 외부로 출력되는 광 전력을 이제 계산을 해 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이 활성 영역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그 광 전력에다가 외부 양자 효율을 곱해주면 밖으로 출력되는 광 전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 P는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P는 람다분의 1240에다가 내부 양자 효율에다가 전류를 곱해준 값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곱해주면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내부 양자 효율과 외부 양자 효율을 곱해준 것을 전체 양자 효율, 그래서 내부에서 발생되는 데다가 외부에 또 출력되는 것까지 해서 이걸 전체 양자 효율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240 곱하기 전체 양자 효율, 그 다음에 전류, 그 다음에 파장으로 이 값들을 나눈 것으로 외부로 출력되는 광 전력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방사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력보다 실제 광섬유로 결합되는 전력의 양이 더 중요하다. 실제로 이제 LED에서 나오는 전력보다는 얼마나 많이 광섬유로 결합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양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광섬유로 결합되는 효율은 발광 소자의 방사 형태에 크게 의존합니다. 이걸 이제 람베르트 방사라고 하는데요. 어떤 방향에서 보더라도 세타가 같다면 빛의 세기는 같은 방사를 말하며 빛의 세기는 코사인 세타에 따라서 감소한다. 자, 그래서 여기 SLED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각도에 따라서 쭉 이렇게 방사가 되는 거죠. 결국 이 각도는 이 SLED 안에서의 그 세타 C, 그러니까 그 임계각에 의해서 이 방사각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사각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중에 중심에서 가장 세기가 세고 이 모서리 쪽으로 갈수록 세기가 점점 약해지는 이런 전력 분포를 가지고 출력이 되고, 그리고 방사 각도는 양 사면으로 이게 원뿔 모양으로 이렇게 방사가 되는데 양 사면으로 각도가 120도에 가까이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SLED, 서피스, 표면에서 방사되는 SLED의 방사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로 다중모드 광섬유와 함께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사각이 120도나 되기 때문에 그 NA가 큰 다중모드 광섬유하고 사용해서 주로 이제 사용하는 것이 SLED가 되고, 자, 그 다음에 ELED는 엣지에서 나오는 LED는 이 방사각이 이쪽 방향으로는 35도고요. 이쪽 방향으로는 120도, 이쪽 방향으로는 그
25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25도, 35도만큼 이렇게 방사되기 때문에 좀 더 좁아졌기 때문에 광섬유하고 연결하기가 좀 더 유리한 그런 LED가 되겠습니다. 자, 결합 전력과 결합 효율을 살펴보면 실제 광섬유로 결합되는 그 전력까지 이제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ED를 여기다 놓고 광섬유로 들어오면 광섬유에 들어왔을 때 뭐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냐면 NA를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들어오는 빛이 들어와서 그 수광각에 맞게 들어오면 코어로 진행을 하고 수광각을 벗어나면 밖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수광각만큼 내부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렘브르트 방사 형태라고 가정을 하고 계단형 광섬유로 결합되는 광전력은 이 전력은 입사되는 전력 만약에 그 자, LED 발광 영역의 반경이 A보다 작을 때는 뉴메리컬 에퍼처의 제곱을 곱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이것이 훨씬 더 코어의 반경보다 큰 면이 크다라고 하면 여기 뉴메리컬 에퍼처의 제곱이 있고요. 그리고 코어의 두 개 광섬유 코어와 이 활성 영역의 반경의 B를 제곱을 해준 부분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이 B가 활성 영역이 커지면 이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양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광섬유 코어보다 활성 영역이 작아야지 더 많은 양의 빛이 광섬유 코어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하겠죠. 이게 만약에 전체에서 빛이 나온다고 했을 때 광섬유 코어로 들어가는 것은 여기에 코어에 접합되는 부분, 코어의 사이즈만큼만 빛이 입사돼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뉴메리컬 에퍼처를 고려를 해서 그만큼만 또 전반사 조건을 만족시키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 전력이 광섬유에 결합되는 전력이 결정이 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결합 효율은 P out에서 P인을 나누고 준 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그 P0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뉴메리컬 에퍼츠의 제곱. 그래서 이 결합 효율은 뉴메리컬 에퍼츠의 제곱에 비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광섬유 코어의 굴절율이 N1이 1.48이고 클레드 굴절율가 1.46일 때 계단형 다중모드 광섬유를 SLED 출력으로 직접 결합한다고 한다. SLED의 양자 효율은 내부 양자율 0.6이고 50mA의 순방향 전류가 흐른다. 파장은 850나노미터고 활성 영역의 굴절율이 3.66이라고 하면 전체 양자 효율을 구하십시오. 일단은 외부 양자 효율은 활성 영역의 굴절율 식에 의해서 구해주면 0.0126이 되고요. 그리고 내부 양자 효율은 0.6이니까 0.6을 얘랑 곱해주면 0.007557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0.7%, 그러니까 1%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출력되는 광은 1%가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출력 광 세기는 람다 분의 1240에다가 토탈 양자 효율을 곱해준 거, 커런트를 곱해주면 커런트는 50mA, 파장은 850나노미터, 그리고 양자율을 계산한 양자율을 곱해주면 출력되는 출력
전력이 0.5mW가 출력이 되고요. 자, 수광각, 이제 두 번째는 광섬유의 수광각을 구하십시오 라고 했죠. 광섬유의 굴절률, 코어와 클레드 굴절률을 알기 때문에 이 수광각은 루트 n1 제곱 마이너스 루트 n1 제곱 마이너스 n2 제곱이죠. 그래서 이것을 구해주면 수광각 28도가 나오고요. 네. 그 수광각, 그 뉴메리컬 에퍼처를 고려해서 수광각을 구하면 28도가 나옵니다. 자, 뉴메리컬 에퍼처는 자, 여기서 SLED의 방사 형태가 렘브란트 방사라고 할 때 광섬유로 결합되는 광전력 P인과 결합 효율을 구하십시오. 자, 일단은 결합되는 광전력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그래서 PO는 앞에서 구했으니까 뉴메리컬 에퍼츠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n1 제곱 마이너스 n2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뉴메리컬 에퍼츠가 0.2425, 이 광섬유의 그 개구수가 0.2425고요. 이것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그리고 보시면 라고 할 때 전력과 결합 효율, 전력이 0.2425 RA가 작을 때 일단은 P인이 32.3 마이크로와트인데 문제는 조금 이상한 게 지금 발광 영역, LED 발광 영역의 반경, LED 발광 영역의 반경이 A보다 큰 경우는 A로 계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이 문제는 조금 이상합니다. 네, 이게 지금 SLED이기 때문에 서피스에서 나오는 LED거든요. 서피스에서 나오는 LED니까 일단은 여기서 가정을 한 것이 이 LED에서 나오는 이 출력되는 출력, 그 빛이 출력되는 그 활성 영역이 코어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하고 구한 겁니다. 그래서 위의 식을 구한 거죠. 지금 이제 그 R 반지름에 대한 부분들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위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구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합 효율은 P0분의 P인이니까 뉴메리컬 에퍼츠의 제곱이니까 약 한 6% 정도 결합이 된다. 그래서 LED에서 나오는 빛이 광섬유로 결합되는 정도가 6% 정도 결합이 된다라고 계산이 됐습니다. 결합 효율이 작죠. 네. 그래서 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뭐 앞에다가 그 광원과 광섬유 사이에 그 렌즈를 두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결합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 보면 직접 결합이 있습니다. 결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직접 결합하는 경우가 많이 사용됩니다. SLED와 다중모드 광섬유를 여기에 좀 활성 영역이 한 30에서 40 마이크로미터인데 다중모드가 한 50 마이크로미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아까처럼 활성 영역이 광섬유 코어보다 작으니까 그 위의 식을 이용해서 바로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다 광섬유를 갖다 대고 접착제를 붙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빛을 바로 직접적으로 입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 구조를 버러스 LED라고 하는데, 버러스는 이제 사람 이름을 따서, 이 개발자의 사람 이름을 따서 버러스 LED라고 부릅니다. 상업적으로 이제 성공한 최초의
이중접합 LED가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런 구조의 LED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는 용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LED가 나오면 광섬유 단면을 이렇게 둥글게 만들거나 뾰족하게 만들어서 들어오는 빛들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만들면 렌즈 효과에 의해서 광섬유가 더 많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NA를 좀 더 향상시키는 방법이 이런 렌즈 형태로 광섬유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깥에 렌즈를 직접 다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것 말고도 다양한 구조로 결합하는 것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만 보여드렸습니다. 자, LED 특성을 보면 첫 번째 단점은 우리가 앞에서도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는데 넓은 스펙트럼 폭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느린 반응 속도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비트율에 제한이 있습니다. 광섬유와 결합하는 광전력이 수십 밀리와트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송 거리가 아주 짧습니다. 왜냐하면 광 흡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광섬유의 흡수에 의해서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산에 의한 단점도 모두 가지고 있다. 단지 이제 가격이 저렴하고 수명이 길고 사용 온도의 범위가 넓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자, 온도가 증가하면 이 비발광성 재결합이 증가로 내부 양자율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면 광출력은 같은 전류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에 의해서 출력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LED와 ELED를 살펴보면 SLED는 ELED보다 제조하기가 쉽고 가격이 싸지만 광출력이 낮고 동작 속도가 역시 상대적으로 느린 편입니다. ELED는 출력을 광섬유로 결합하기 쉽고요. 동작 속도가 역시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통신에 적합한 그런 LED가 되겠습니다. LED 특성을 표에서 비교를 해보면 활성 영역의 재료가 알륨 갈륨 아사나이드, 갈륨 아사나이드, 인듐 갈륨 아사나이드, 포스퍼 이렇게 세 종류의 활성 영역 재료가 있다고 보면 그 다음에 방사 조건에 따라서 SLED, ELED로 나눠지고요. 중심 파장에 의해서 660, 850이라고 나눠집니다. 자, 이 파장은 이 활성 영역의 재료에 의해서 이 파장이 중심 파장이 결정된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그래서 주로 알루미늄 갈륨 아사나이드는 660에서 850, 갈륨 아사나이드는 850, 인듐 갈륨 아사나이드 포스퍼는 1300에서 1550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스펙트럼 폭은 20에서 크게는 한 100까지도 110까지도 사용이 되고요. 자, 어떤 경우들은 선폭이 짧은 경우들도 필요한데요. 또 어떤 경우들은 광대역 광원이라 그래서 대역을 아주 넓은 스펙트럼을 요구하는 그런 응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대역 광원을 사용해서 스펙트럼을 분석하거나 또는 그런 어떤 디바이스 특성을 분석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다음 광섬유와 결합되는 광전력을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전력들을 이렇게 쭉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력이 나오는 공급되는 이제 전류들을 쭉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특징을 보면 이쪽으로 인듐 갈륨 아사나이드 포스퍼로 갈수록 조금 더 전력을 더 많이 먹는다라고 볼 수 있죠. 상승 시간을 보면 SLED와 ELED를 비교하면 SLED보다 ELED가 훨씬 더 이런 상승 시간, 하강 시간, 동작 속도가
더 빠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LED 구조와 방사 형태를 이해를 했고요. 동종접합 LED의 단점을 이해하고 이종접합 LED의 장점을 살펴봤습니다. 외부 양자효율과 전체 양자효율이 무엇인지 살펴봤고요. LED에서 광선미로 결합되는 결합 전력과 결합 효율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LED 특성을 다시 한번 리뷰를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LED를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